그리고 밤 11시쯤 광인한테서 미친듯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너머 광인은 하고 미친듯이 우는 거예요. 제가 야, 너 왜 그래? 왜? 라고 묻자 광인이 다 필요 없고 빨리 체육관으로 와. 똥기름에 튀겨버리려나 라고 했습니다. 저 밤 11시에 친구가 부른다고 잘도 나가는 애예요. 다음날 출근 압박 따윈 없습니다. 바로 광인네 체육관으로 갔어요. 체육관에 들어갔더니 광인이 링 옆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야, 너 왜 이 시간에 여기 있어? 라고 묻자 광인이 눈물 콧물 더럽게 범벅된 얼굴로 이거 안 풀린단 말이야 라고 제가 준 기념품 팔찌를 찬 팔목을 내보였어요. 전 완전 어이가 없어서 뭐야 장난한 것도 아니고 하고 성질을 냈더니 광인이 거친 욕을 하면서 그럼 네가 풀어보든가 라고 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제가 네 팔목이 남들보다 굵어서 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광인 팔에 껴있는 팔찌 똑딱이에 힘을 줘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헐 진짜 똑딱이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하긴 저보다 힘이 억만 배는 더 있는 광인이 못 열었는데 제가 어떻게 열 수 있겠어요? 순간 소름이 확 끼쳤고 온몸에 식은땀이 돌았습니다. 제가 광인한테 말했어요. 야, 어떡해. 이거 진짜 안 열려. 광인이 말했습니다. 나 어떡해. 야, 근데 넌 이 시간에 왜 체육관에 있어? 그게 문제냐고. 그렇게 광인 팔목에 껴있는 팔찌와 한참 실갱이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귀인이었어요. 너 서울 왔다며? 무사 귀환 축하 라고 보냈더군요. 저희는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대놓고 귀인한테 의지를 참 많이 한답니다. 방금 아버지랑 지방 출장에서 돌아온 귀인에게 광인이 난처하게 됐다며 일단 광인네 체육관으로 와달라고 SOS를 청했습니다. 귀인네 집은 광인네 체육관이랑 가까워서 약 10분 만에 귀인이 왔습니다. 귀인이 뭔데? 라고 말하자마자 광인을 보더니 진짜 골 때리네 라는 거예요. 광인은 울다가 지쳐서 말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귀인이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었고 광인은 바로 저 우라질 것이 중국 갔다 와서 기념품이랍시고 줬어 하고 또 우는 거예요. 진짜 광인은 마음 약한 쓸데없는 근육만 많은 여자인 게 분명합니다. 귀인은 광인의 팔목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나 잠깐 편의점 좀 갔다 올게 라면서 나갔어요. 광인이 저게 저런 년인지 몰랐어. 지금 무슨 편의점이냐 하고 귀인을 욕했습니다. 귀인이 편의점으로 간 사이 저랑 광인은 이게 녹이 슬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고 체육관에 있는 기름을 칫솔에 묻혀서 팔찌에 살살 비볐습니다. 될 거라고 기대도 없었지만 역시 팔찌는 여전히 꿈쩍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광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사색된 얼굴로 야 라고 절 불렀어요. 너 왜 그래? 야, 잘못했으니까 공포조성은 하지 마 라는 제 말에 야, 이거 원래 이렇게 확 쪼여 있었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광인의 팔찌는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쪼여서 광인의 팔목 둘레에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광인을 안심시키고자 야, 이거 우리가 자꾸 만져서 네 팔목에 부은 거야 랬더니 광인이 야,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꽉 쪼여 있다고? 라고 덜덜 떨면서 말했어요. 누누이 말했듯이 저희는 귀신을 믿습니다. 제가 살금살금 광인한테서 멀어진 걸 감지한 광인은 야, 네가 사온 거잖아. 내 몸에서 떨어지지 마 라고 하더군요. 죽어도 같이 죽자는 겁니다. 멋진 여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귀인이 왔습니다. 광인은 귀인에게 빨리 라고 랩을 했어요. 귀인 손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전병이랑 찹쌀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광인 팔목에 거는 거예요. 광인 진짜 무섭긴 무서웠나 봅니다. 광인 팔목에 걸려있는 편의점 봉투는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근데 광인이 떤다고 하기엔 그 떨림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더니 떨림이 드디어 멈춰졌어요. 귀인은 진짜 이게 먹히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인이 똑딱이 팔찌를 풀었어요.
용을 쓰고 기를 써도 안 풀렸던 팔찌가 풀린 겁니다. 광희는 팔찌가 풀리자마자 화장실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광분에 비누칠을 했습니다. 광인이 뭡니까? 라고 귀인에게 물었어요. 광인이 존댓말을 하는 건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인데 나쁜 기집애, 아까 귀인 욕할 땐 언제고. 빌미를 제공한 저도 아가리 딱 다물고 나도 너의 말이 궁금하다는 눈빛으로 귀인을 쳐다봤습니다. 귀인 말씀이 자기가 들어서자마자 본 건 팔찌가 걸려있던 광인 팔목에 매달려있는 4살, 5살쯤 된 여자 귀신이랬어요. 계속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라고 배를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귀인이 요즘 부쩍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서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중이었는데요. 우연히 어디서 배고프다고 말하는 아기 영은 먹을 것만 주면 떨어진다고 들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데려온 영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맛에 맞게 전병이랑 찹쌀떡을 사오는 배려심도 잊지 않고요. 그 말을 들은 광희는 또 화장실로 가서 지 팔목에 폭풍 같은 비누칠을 했고 글러브를 끼더니 야, 너 여기로 올라와 라고 링 위로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줄 게 없어서 나한테 귀신을 붙여줘! 라고 욕을 했어요. 차마 그 욕을 이곳에 다 못 쓴 게 한이 됩니다. 귀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저 진심으로 황천길 땅에 무슨 잡초가 나있나 확인하고 염라대왕님이랑 신나게 고스톱 한판 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 후로 광희는 제가 주는 생일 선물도 귀인한테 보여주고 괜찮다는 허락받고 가져가는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팔찌는 귀인이 가져갔는데 지금은 어쨌는지 저는 몰라요. 호들갑 떠는 광인 덕분에 제가 중국에서 사온 기념품들은 가족들 것까지 다 돌아가면서 귀인에게 눈도장질 당했습니다. 다 통과했지만요. 광인 거만 저 지랄이야. 지금부터 양 관장님, 그러니까 광인의 아빠의 여자친구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전 양 관장님을 많이 따르고 좋아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사랑해요. 제가 고3 때 한창 양 관장님 사랑해요를 외치고 다녔던 그 겨울, 은정이의 수능 OMR 카드에 마킹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그 겨울, 겨울바람이 독하게 불어튀는데 양 관장님의 마음속엔 이른 봄이 오셨는가? 양 관장님께 여자친구 아줌마가 생기신 겁니다. 이때 광희는 병에 단단히 걸렸어요. M병이라는 병이 아주 제대로 발동했답니다. 양 과장님에 대한 반항심으로 체육관 안에서 글러브들을 모닥불 마냥 모아놓고 불사질렀어요. 진짜 큰 불 날 뻔했습니다. 또 체육관 잘 다니는 회원들한테 다른 체육관으로 옮기라고 어디서 받아왔는지 타 체육관 판촉물도 돌리더군요. 그 체육관 딸내미가요. 양 관장님 이기려면 힘을 키워야 한다고 밥도 무섭게 먹어 제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광희는 단지 자기 아빠 옆에 자기 엄마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광인네 부모님은 광인이 중학생 때 합의 이혼을 하시고 양 관장님의 고집 때문에 광인은 양 관장님과 살기로 하고 광인의 어머니는 밀양 친정댁에서 지내신다 했습니다. 통화는 자주 하는데 1년에 2-3번 볼까 말까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광인 바르게 잘 컸습니다. 모든 광인에게 제 말은 귓전에 똥딱지여서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백날 제가 입봉 빠지게 네가 이해해 라고 해봤자 돌아오는 건 네가 뭘 알아? 따발 육두문자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어느 날 광인이 말없이 달리는 열차에 몸뚱이를 싣고 떠날까봐 무서워서 광인의 무례함도 참고 광인 비위를 맞췄습니다. 광인이 똥 먹은 오만상을 짓고 어제 아빠가 그 아줌마 데려왔어 라고 말하더군요. 어땠어? 라는 제 질문에 결국은 돼지 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 아줌마가 체육관 접고 고깃집 하자고 했는데 한대. 양 관장님이 체육관을 복덕방에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체육관은 양 관장님 인생 자서전이나 다름없을 텐데 IMF 때도 공사판 막이라면서까지 지키셨다는 체육관을 그 아줌마 한마디에 놀랄 노자였습니다. 마구마구 상상했어요. 굉장한 미녀일까? 광희는 울면서 귀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너네가 아빠 좀 말려줘. 전에 아빠 목숨도 살려줬으니까 아빠가 네 말 들을 거야. 그 아줌마랑 살아도 되니까 체육관은 절대 팔지 말라고 해줘. 그렇게 진지한 광인의 모습은 처음 봤었습니다. 광인의 새로운 모습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요.
그렇게 계속 듣기만 할 뿐 아무 말 없던 귀인이 드디어 만나겠다 했습니다. 근데 양 관장님 말고 그 아줌마를 만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광희는 알겠다면서 양 관장님께 바로 전화를 했고 부녀간의 불신으로 전화상으로도 큰 언쟁이 오고 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크게 참견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 좋던 부녀 사이를 저 따위로 만든 그 아줌마를 위해 제 구강 속 이빨을 부득부득 갈고 있었어요. 광인과 귀인은 주스를 사러 슈퍼에 들리고 제가 먼저 광인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 관장님의 여자친구분을 봤어요. 얼굴이 좀 창백했고 엄청 마르셔갖고 투피스를 입고 계셨는데 어른께 못할 말로 죄송합니다만 굳이 한마디 하자면 개미상? 저는 체육관을 고깃집이랑 바꿔 먹으려는 아줌마가 필시 맘씨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양 관장님이 왔냐 하시면서 다리 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양 관장님과 친한 저한테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아줌마가 저한테 다가오시더니 네가 나 보자 했니? 라고 덥석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 순간 쫄아서 제 복수의 이빨갈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좀 당황해서 고개를 동서 미친 듯이 도리도리 저었는데 마침 광인이랑 귀인이 주스를 안고 들어왔어요. 광인이 시커매서 그런지 눈이 째져 보이는데 주스를 안고 개미 아줌마를 쳐다보는 꼬라지가 승리는 정의의 것, 나는 정의로운 근육 여자이다 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 차마 말로 표현이 그냥 안 돼요. 사건의 발단인 양 관장님은 담배 피우러 베란다로 도망가셨고 개미 아줌마는 광인을 보고 어머 왔니? 라고 구면이라고 아는 척 친한 척 광인은 개미 아줌마가 다가오자 바로 귀인뒤로 섰습니다. 개미 아줌마는 심하게 팍 당황했어요. 왜냐면 귀인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귀인과 눈이 맞으면 없던 죄도 만들어서 말하고 싶어지고 괜히 오줌 똥 못 가리는 나약한 인간이 된 기분이거든요. 개미 아줌마가 네가 나 보자 했구나 랬더니 귀인이 갑자기 자기 코를 틀어 막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무리하고 민망한 상황이 됐어요. 개미 아줌마도 당황해서 쌀쌀맞게 뭐야 너 라고 쏘아붙였어요. 귀인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아니에요. 썩은 비린내가 나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랑 광인이 모임? 이라고 눈총 대화를 나누고 담배 피우고 들어오신 양 관장님이 얘들아 우리 나가서 뭐 좀 먹을까? 하셨는데 개미 아줌마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으로 미뤄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허겁지겁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양 관장님이 놀래갖고 쫓아나가려 하자 귀인이 양 관장님 앞을 막아 섰습니다. 양 관장님은 내가 지금 저 개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 그래 네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얼굴로 얼음이 되셨어요. 귀인은 양 관장님께 저 아줌마가 먼저 아저씨 떠나간 거니까 뒤는 깔끔하겠네요 라고 근본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양 관장님은 조심스럽게 물음표를 던지셨어요. 귀인은 소름 돋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요 저 아줌마 목에 뱀 두르고 있어요. 뭐? 뱀? 광인이 개미상 아줌마를 만나고 왔다고 했을 때 귀인은 광인에게서 약간씩 풍기는 썩은 비린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원인이 개미상 아줌마일 거란 꺼림칙한 생각이 들어서 개미상 아줌마를 만나겠다고 한 거였대요. 그리고 귀인이 광인과 슈퍼에 들려 집으로 들어왔을 때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줌마 목에 매달려 있는 뱀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뱀이 아주 표독스럽게 혀를 양쪽으로 쫙 찢고 낼름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개미 아줌마가 가까이 다가오자 광인에게서 묻어났던 썩은 내가 확 났고 그게 뱀 비린내였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뱀은 엄청 깔끔 떠는 성격인데 뱀이 자기의 냄새를 맡은 귀인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했고 귀인을 피하려고 아줌마의 목을 더 감싸고 졸랐다고 합니다. 뱀이 목을 조르고 있어서 개미 아줌마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했던 거였어요. 귀인의 말을 들은 양 관장님은 개미 아줌마를 도와줄 방법은 없냐고 물었고 귀인은 양 관장님께 관장님 그냥 엮이지 말고 몸을 사려야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광희는 그날 이후로 개미 아줌마가 양 관장님께 연락도 안 한다고 좋아라 신나라 예전으로 돌아와서 광기 뿜으며 날뛰었지만 양 관장님은 한동안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주셨길래 다리 아린사도 안 보여주시고 체육관 가면 맞니? 가니? 라면서 보는 사람까지 맥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주쯤 지났나? 대뜸 양 관장님이 귀인에게 밥을 사야겠다며 유난을 떠셨어요. 개미 아줌마가 양 관장님께 체육관을 정리하고 내자던 고깃집이 이중 계약으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고, 사기 당한 사람이 6명인가 7명쯤 된다 했습니다. 개미 아줌마가 양 관장님 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중년 남자를 꼬셔서 공인중개사랑 짜고 이중 계약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와우, 양 관장님 그냥 개털 되실 뻔. 광인이 아빠 다행이다, 내가 그 아줌마 싫다 했잖아 라고 했더니 양 관장님이 사실 예치금으로 그 아줌마한테 500만 원을 줬다고 해요. 광인이 용가리 불꽃 뿜으면서 뭐라 했더니 몇 천만 원 잃을 뻔 했는데 500만 원으로 액땜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양 관장님의 이른 봄 같은 사랑은 사기극으로 끝맺었습니다. 역시 양 관장님 인생은 최고입니다. 귀인에게는 삼식이란 남동생이 있습니다. 삼식이란 별명도 제가 지어준 거예요. 나는야 별명 제조기. 아무튼 전 삼식이랑 친해요. 왜냐면 삼식이는 제 동생 친구이기도 하거든요. 저랑 귀인이 친구, 또 내 동생이랑 삼식이도 친구. 고등학교 때 귀인이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동생도 그날 친구랍시고 삼식이를 데려왔고, 귀인과 삼식이 남매는 개떡 같은 인연으로 저희 집 화장실 문 앞에서 재회하게 된 겁니다. 늘 보던 얼굴이니 자연스럽게 스쳐 지나갔는데 어머? 생각해보니까 여긴 각자 친구의 집인데 저 새끼, 저 기집애가 왜 있지? 모른 척할까? 아니면 말까로 고민하다가 삼식이가 먼저 아는 척하고 그날 비오는 날이라 남매 넷이 빈대떡 지지고 같이 논 기억이 있네요. 이게 시초였습니다. 비록 저보다 1살 어리지만 제 동생과는 다른 남자의 향기가 나는 삼식이. 근데 그런 저의 삼식이를 탐내는 자가 있었으니 그 여자가 바로 광인. 아시다시피 광인은 형제가 없어요. 매동이입니다. 광인이 자꾸 삼식이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남매랑 귀인네 남매랑 롯데월드 같은 데도 잘 갔는데 보통 그런 데는 짝을 맞춰 가는 게 기본이잖아요. 광인이 나도 같이 갈래 하면 제가 안 돼, 너 혼자 탈 거야? 그럼 광인이 은정이도 가면 되지. 그래서 또 제가 일부러 이건 가족 모임이란 의미가 있어, 넌 형제 없잖아 라고 광인 가슴에 비수를 꽂았답니다. 근데 광인이라는 여는 이따위에 상처받고 물러나는 얘가 절대 아닙니다. 광인은 야, 가족이면 다 돼? 너 후회하지 말어라 라고 양 관장님을 모셔온 겁니다. 내가 왜 후회함?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죠. 제 동생은 광인에게 져버리고 저는 양 관장님이랑 롯데월드에서 즐겁게 즐겼답니다. 양 관장님 계시면 삼식이고 뭐고 없어요. 양 관장님과 전 세대차를 뛰어넘은 우정이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이유 없는 주절거림이 아니에요. 다 소스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허구한 날 저희 집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고, 옥상에 있는 창고에서 잠도 자고, 수박씨 발라먹고, 병아리도 키우고, 누워서 하루 종일 만화책도 보고, 진짜 고등학교 때 얘네랑 지낸 추억은 전설입니다. 아, 심장 벅차.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우리 집 옥상에서 밤에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감히 주택가에서 썩을 민폐지만 이해 바래요. 애들이었잖아요. 저희 동네 인심을 시험해 봤어요. 귀인은 쥐뚫려서 온다 해서 저랑 광인이 문방구 가서 불꽃놀이 한보따리를 샀습니다. 전 바닥에 던지면 딱 소리 나는 콩알 같은 거랑 빼빼로만 샀는데 광인은 포부가 남다른 근육 여자인지라 불꽃 분수도 사고 하늘 위에 뻥뻥 쏘아 올리는 거랑 폭풍 불꽃 팽이같이 스케일 있는 폭죽만 사시더군요. 그리고 광인이 사면 안 될 게 있었는데 의외로 여성스러운 광인이 아로마 향기 나는 삼각초도 산 거입니다. 개당 3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보라색, 노란색, 자주색, 파란색, 가지각색을 한 움큼씩 쥐었어요. 욕심도 많어. 제가 야, 너 그거 왜 사? 라고 묻자 방에다 피우게 요즘 두통 있는데 이런 게 좋대 라고 했습니다. 제가 광인 말 듣고 한 10분은 자지러지면서 웃었어요. 웃겨서. 그땐 저희는 몰랐습니다. 아로마 향초가 끌고 올 여풍을요. 감히 상상도 못했어요.
언제나 1등인 저랑 광인이 제일 먼저 와서 창고 바닥에 폭죽들을 늘어놓고 기다렸습니다. 두근두근. 근데 해가 떨어져서 저녁 6시쯤 됐는데도 귀인도 안 오고 제 동생이랑 삼식이도 안 오는 겁니다. 광인이 내가 삼식이한테 문자해볼까? 라고 했지만 네 개수작을 모르는 게 아니야. 광인의 개수작을 제가 모르겠나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동생한테 전화할 건데? 하고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동생놈의 새끼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4부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내 친구 귀인 3부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편인 4부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시고요.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편 바로 보기를 클릭하세요.